안녕하세요. 자, 이번 영상은 이제 2024년을 좀 마무리하면서 2025년도 이제 좀 새 을사년에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모르면 좀 올해와 같이 국장에서 좀 돈 벌기 어렵지 않을까. 핵심 키워드 두 개랑 그리고 올해 이제 간단하게 이제 복귀하는, 같이 하는 영상입니다. 와우, 연말에 감기 몸살 걸려가지고 죽겠네요. 다들 아프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올해 일단은 좀 뭐 큰 흐름에서 생각했을 때 사실 2024년 지수 좀 많이 어려웠죠.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도, 아니 코스닥 같은 경우가 아니라 코스피는 그래도 연초에는 좀 괜찮았었죠. 1월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한 중간 7월 정도까지는 좀 흐름 자체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쪽 반도체가 좀 힘을 줬었고, 코스닥은 올해 정말 최악의 뭐 시장 그냥 지수만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이런 하락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수는 정말 안 좋았죠. 지수가 안 좋고 해가지고 올해 진짜 어려웠다 이러시는 분들이 좀 많기는 했었습니다. 네, 이제 좀 올해를 한번 슬쩍 돌아보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 구간이 없진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좀 보면서, 자, 연초에 일단 올해 상징적인 게 뭐가 있었죠? 바로 반도체 쪽이 정말 강했습니다. 연초부터 해가지고 삼전은 조금 아쉽기는 했어요. 그래도 삼전 뭐 전고점 돌파해서 얼마 전만 하더라도 막 10만 전자 간다, 막 9만 전자, 이 코로나 시즌에 상승했던 요런 턱까지 거의 2년 3년 만에 좀 돌려놓으면서 상당히 셌었죠. 그래서 기대감을 좀 불러일으켰지만 결국에는 삼성전자가 좀 많이 기울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이닉스는 정말 강했어요. 하이닉스 왜? 왜? 엔비디아가 쏘아올린 반도체 섹터에 좀 큰 흐름이 있었죠. 하이닉스를 필두로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전자랑 하이닉스 통해서 반도체들 엮였던 게, 이제 기억나는 게 뉴로모픽 반도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CXL 키워드가 있었고, HBM이 있었고, 유리기판 등 다양한 테마들이 좀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한미 반도체를 보시면은 24년도 정말 좋았었죠. 해가지고 뭐 20만원, 30만원 간다. 리포트에서 뭐 30만원 간다 이것도 좀 있었던 것 같은데, 시총이 한두 푼 하는 종목이 아닌데 이렇게 20만원 가까이 정말 세게 상승했던 종목도 있고, 그거 외에 이런 CXL이나 HBM 키워드 엮이면서 이런 종목들도 대체적으로 막 2배, 3배씩 상승을 시원시원하게 해준 종목이 꽤 있었어요. 제주 반도체는 좀 작년 말부터 해가지고 좀 셌었죠. 그 다음 뭐 이제 네오셈, 엑시콘 이런 종목들도 연초부터 해서 상반기 내내 흐름은 좀 좋았습니다. 그리고 유리기판 테마도 반도체가 좀 강세를 만들고, 그 뒤에 이제 좀 새로운 건 유리기판이다 이런 것들이 붙이면서 여기도 좀 움직였었고, 이런 식으로 정말 다양한 반도체에서 좀 엮이는 테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서 작년부터 안 죽고 이어진 테마가 또 하나 있었죠. 바로 초전도체 해가지고 신성델타테크, 진짜 지독해요 얘는. 신성델타테크 해가지고 초전도체, 얘는 또 최근에 꾸역꾸역 또 올려놨어요. 대단한 테마인데, 초전도체가 그 진짜 23년 그 해에 가장 정말 제일 강했던 테마이지 않나 싶은데, 안 죽고 24년에도 꾸역꾸역 상승을 만들어냈던, 그리고 AI, 엔비디아에서 파생된 테마가 정말 많았죠. 대표적인 게 변압전선이 있었죠. 변압전선. AI를 학습시키는 데는 전력 수요 필요하다. 전력 수요가 증가한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전선 노후화된 거 전선 깔아야 된다랑 이제 변압기, 현대일렉이라는 시총 큰 종목이 지금도 안 죽고 있어요. 이 말인즉슨 앞으로도 실적에 대한 기대치는 좀 살아있다는 거죠. 그리고 LS일렉도 움직였었고, 그 외에 이제 변압들, 이쪽은 좀 기억나는 게 재룡전기가 좀 스타트, 재룡전기랑 일진전기였나요? 이 종목들이 좀 일단 스타트를 끊고 전체적으로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서 당연히 AI에서 파생됐기 때문에 AI 테마도 상승을 했는데, AI 테마는 원래 2023년도 연초에 강했었어요. 바로 솔트룩스랑 해가지고 이때 기억나는 게 로봇 테마랑 AI 테마가 셌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에 움직였던 AI가 아닌 좀 새로운 애들, 이스트소프트라던가 그 다음에 SP소프트, 요건 신규 상장, 그리고 폴라리스 시리즈에서 오피스가 작년까지는 셌는데 올해는 AI가 엄청 셌죠. 왜? 폴라리스 계열 갈아타면서, 원래 오피스가 작년에 진짜 좋았거든요. 툭 하면 상한가를 가는 끼가 정말 좋았습니다. 이 종목은.
너무 매매하기 좋았어요. 120선 주변에서 그냥 대충 사면은 수익 줄 정도로 갔다가 정말 강했던 테마인데, 여기에 폴라리스 AI라는 기업이 이제 사명 바꾸면서, 내가 사명 바꿔서 이제 폴라리스 쪽으로 합류를 했는데, AI 키워드를 달고 있다 보니까 얘가 그 뒤에 엄청난 움직임을 좀 보여줬었죠. 위로는 아니지만 저점을 이탈하면은 그래도 20%씩 계속 시세를 줬던, 그래가지고 이런 식의 이제 좀 AI 종목에 새로운 애들이 조금 더 강했던 연초 요게 있었고,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도 좀 있었죠. 바이오 쪽은 올해 기억나는 게 이제 알테오젠을 필두로 뭐 리가켄 바이오, 보로노이 이런 종목들의 상승이 좀 기억나고, 삼천당제약도 있었죠. 얘랑 이제 유한양행, 얘는 오히려 좀 재료가 발표하고 승인 나고 그 이후에 좀 상승을 후반형으로 해가지고 조금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각각 재료 시기가 좀 달랐으나 연내 대체적으로 좀 강했던 바이오 테마군. 그리고 바이오 섹터는 금리 인하, 금리 인하가 있었고 각종 기업별로 개별 재료, 특히 이제 기술 이전 등을 통한 이제 좀 강한 힘이 쏠렸던 해이고, 내년에도 기대해볼 종목은 몇 개 있지 않나 싶습니다.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테마도 분명히 있었죠. 요번에 이제 페트론부터 해가지고 위고비를 위시로 한 그런 비만 치료제 테마들도 움직였었고, 그리고 요거 외에도 원전, 그 다음에 이제 대왕고래 테마 이런 것들도 좀 있었죠. 결국에는 조금 이제 아쉽게 마무리된 건 있지만, 그래도 중간중간 기술적인 반등 같은 거는 좀 시원시원하게 다 만들어줬던 테마군인 것 같아요. 그리고서 이제 여기는 대통령 탄핵 이슈만 아니었으면은 조금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 한두 번이라도 그런 테마인데, 그 좀 탄핵 이슈가 워낙 컸던 것 같고, 원전 쪽에서 BHI는 그 와중에 좀 꿋꿋이 버티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업들은 조금 이제 무너져 내리는 부분이 있는데, BHI는 전고점까지 좀 조정 나왔지만 그래도 좀 버티는 모습은 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뭐 그 사이에 뭐 화장품도 있었고 STO도 있었고 비트코인도 있고 정말 많았죠. 많았는데 이제 연말로 넘어오면은 이제 좀 하반기 뒤쪽으로 넘어왔을 때 지수는 정말 좀 고통이었을 것 같아요. 지수에 대해서 이제 좀 대비를 안 해두셨거나 하시는 분들은 회복을 못하고, 여기 아직도 좀 기억나는데 저점을 좀 이탈하면서 이러면 투심이 조금 이제 깨져 있는 그런 상태여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게 요 주변이거든요. 근데 이제 며칠 있다가 엔캐리 트레이딩이라는 공포감, 그걸 부각시키면서 이제 투매 만들고, 대신에 그 투매에서 또 회복은 했지만 말 그대로 회복이지 위로 치고 올라가거나 원래 구간까지 돌리지는 못했죠.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낙폭을 만들면서 밀렸고, 결국 최근에는 그 저점을 버티고 버티다가 툭 하고 깨버리는, 물론 이제 깨지고 좀 돌렸지만 이래도 이런 지수는 좀 날마다 죽을 썼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반기에 매매할 게 아예 없었냐? 그 사이에도 분명히 뭐가 있었는데, 제가 조금 하반기 특히 11월 넘어와서 기억에 많이 남는 테마는 트럼프 테마인 것 같습니다. 뭐 재건 테마 같은 경우 그 이전에도 저는 엄청 좋아했었거든요. 이제 여기서도 해가지고 멤버십에서도 좀 이거 투매 나오는 날, 투매 나오기 전에 얘는 내려오면은 2,500원 이런 구간에서는 저는 좀 할 생각이다, 얘는 너무 좋다, 이런 걸 좀 말씀드렸었고, 뭐 스틸텍이나 뭐 해가지고 재건 테마가 있었지만 트럼프가 당선되고 그 이후에 재건에 대한 테마가 좀 더 부각이 됐죠. 트럼프 순환매, 그리고서 우주항공도 움직였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은 사실 우리나라 테마도 테마지만 미국에서 테슬라가 그렇게 잘 갔어요. 그렇게 잘 갔죠. 자율주행 통해서 SOS랩, 뭐 라이콤 이런 것들이 이제 반짝반짝한 것도 있는데, 이런 것보다 테슬라가 정말 잘 갔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들이 엄청 힘을 줬었죠. 그 다음에 대북주도 있고, 그리고 재료는 우리나라 안에서는 좀 딱히 뚜렷한 건 없었는데, 미국장에서 좀 워낙 강했던 양자 컴퓨터 테마, 여기는 금요일에 또 어떤 종목이 상한가 또 하나 만들어냈었죠. 그래가지고 양자는 저는 솔직히 적극적으로 매매는 좀 못했던 것 같아요. 미국 장에서 그냥 강해가지고 그것들이 이제 움직여서 시장에 영향을 주고, 뭐 미래 기술력이라는 건 알겠는데, 양자가 사실상 지금 당장 눈앞에 뭔가 매출을 만들어내고 AI랑은 좀 거리가 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잘 가더라고요. 그래서 미국에서 뭐 리게팅 컴퓨팅
그거랑 이제 뭐 아이온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움직이고, 우리나라에서도 양자 관련주들 테마가 신고가 좀 돌파하는 종목들이 몇 개 나왔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연말에 우리나라 정치에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이슈가 하나 생겼죠. 바로 계엄을 통해서 탄핵에서 이어진 조기 대선 테마가 형성이 엄청 크게 됐습니다. 이게 원래 대선이 이제 2027년이다 보니까 저도 25년 한 중순 이때부터 좀 생각을 하고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땡겨졌죠. 그래서 아직 진행 중입니다만 오늘 서부지법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가 좀 나왔습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 주가 아니죠. 뭐 목요일부터 해가지고 조기 대선에 대한 기대감을 더 시장에서 부각시킬 수도 있지 않나 싶은데, 조기 대선 테마에서 여러 인물들이 부각되었지만 제일 큰 거는 라이벌이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지지율의 이재명 그리고 야당 대표 관련주가 강했습니다. 월요일만 하더라도 상한가를 또 뽑아냈죠.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지금 요거 외에도 올해 좀 강했던 테마들이 분명히 더 있어요. 주도주들, 신규 상장주에서도 막 순식간에 막 200%, 막 300% 뽑았던 종목들도 기억에 남고, 이런저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은, 그냥 쓸데없이 하는 게 아니라, 한 해가 지나면 그 해에 꼭 강했던, 한 해가 지나가면 그 해에 강했던 테마군들을 꼭 복귀하는 습관. 이거는 정말 필요합니다. 이 습관은 정말 필요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통계를 내볼 수도 있고, 어떤 테마들이 어떤 식으로 올해를 이끌었는지, 그 이후의 움직임은 어떤지, 그리고 이후 움직임을 보면은 첫 번째로 내가 눌림 매매를 공략해 볼 수 있던 포인트를 얻을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테마가 형성됐던 스타트 부분. 모든 테마가 처음부터 그냥 뭐 200%씩 상승하고 첫날에,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상승을 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조정을 받고 그 다음에 전고점을 돌파하는 테마들이 있고, 어떤 테마는 상승하다 그냥 그대로 꺾여서 죽는 테마들이 있고, 근데 이제 뒤에서 어디서 반등이 나오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스타트 부분을 강했던 테마들은 요 초창기 부분을 좀 살펴보면은 그 이후에 큰 상승 추세를 따라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들을 좀 얻을 수 있겠죠. 다 얻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나간 차트 복귀가 의미 없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실제로 안 해보셔서 그런 거예요. 지나간 차트를 토대로 주식은 다음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좀 크게 공감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정말 그 쓸데없는 훈련들 많잖아요. 근데 그 훈련들을 조금이라도 해봤기에 실제 상황이 탁 터졌을 때 100%는 아니어도 조금이라도 대처 가능하단 말이에요. 아, 그때 훈련 때 어떻게 했었지? 윤곽이라도. 주식도 복귀해본 분과 안 해본 분의 차이는 계속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은 일단 복귀를 나중에는 안 할지언정 처음에는 누구보다 많이 해보고 통계를 내본 사람들이 수익을 내기 시작하는데 제일 빨라요. 이거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복귀 안 해보신 분보다 누구보다 통계든 복귀든 많이 해본 사람들이 수익 내는 데는 훨씬 더 빨리 접근합니다.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통계나 복귀를 안 해봤을 겁니다. 확실해요. 이거는 안 해봤을 거예요. 스스로 알겠죠. 하셨더라도 한다라고 말았고 그랬을 텐데, 주식으로 수익을 내고 싶다면은 일단은 복귀부터 꼭 해보세요. 분명히 달라집니다. 복귀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내년 시장을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많을 거예요. 내년 시장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성전자가 좀 날마다 무너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은 어떻죠? 하늘을 뚫고 가고 있어요. 하늘을 뚫고 이제 1,500원 가냐 마냐 이러고 있습니다. 눈앞에 두고 있고, 트럼프 취임한다 그러고 뭐 관세부터 해가지고 좋을 게 하나도 안 보입니다. 솔직하게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 이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는 바로 미 증시의 조정 가능성을 일단은 좀 염두에 둘 것 같아요. 물론 미국이니까, 미장이니까 더 치고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할 수 있습니다. 미국 미장 딱 보면은 얘네가 에이 뭐 무너지겠어?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우상향을 했어요. 지금 2023년과 24년 어떻게 됐죠? 1만 포인트에서 2만 포인트까지 왔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에. 와씨, 부럽기는 하네요. 다시 봐도 2년 동안 우상향을 했어요. 2년간 지속적인 상승에 최근에 2만을 돌파를 했었던 증시인데, 그걸 이끌어줬던 엔비디아랑 어떻죠? 엔비디아 해가지고 신고가를 돌파는 했는데 거기서 조금 멈칫멈칫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도 트럼프 이슈로 갔다가 취임 이슈로 갔다가 시세 신고가 돌파하고 500을 누나까지 간 이후에 좀 조정 상태입니다. 근데 이 두 종목을 필두로 뭐 브로드컴부터 해가지고 팔란티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여러 빅테크들이 있는데, 폭발적인 상승을 만들어내는 포인트가 있을지 좀 추적을 해봐야겠죠. 저런 구간에서 신고가 자리에서 더 치고 나가지 못한다면은 결국 상승 차익에 대한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게 주식 시장이니까. 물론 그 생각은 해요. 미국이니까 우상향을 멈추진 않겠죠.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얘네들이 막 지금 다시 10,000포인트까지 내려온다 이게 아니에요. 너무 극단적인 게 아니라 상승하는 와중에도 얘네들도 이런 식의 하락은 있습니다. 있어요. 특히 2년 동안 상승 추세였는데 요런 좀 지수가 어중간하다 싶으면 고점 대비해서 막 20% 30%씩 또 밀거든요. 그래가지고 미국도 결국 주식시장이다 보니 조정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미증시가 조정은 어떻게 되죠? 미증시 조정은 주식시장에서 전세계 증시에 영향을 미칩니다. 전세계 아시죠? 전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거.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는 특히 또 꼴찌 테마잖아요. 이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은 우리나라 증시 좀 많이 밀려 있으니까, 지수를 보면은 이거 많이 밀려 있으니까 올해 내내 밀렸는데 더 밀리겠어? 이 정도면은 좀 감안해주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서도 또 우리나라니까 곱절로 맞을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은 좀 해둡니다. 그래서 지수 같은 경우에는 좀 당연히 안 내려갔으면 하는데, 이번에는 좀 600 언더도 한번 좀 생각은 해두고 준비는 해둘 것 같아요. 600이 이전에 이렇게 해가지고 좀 박스권 상단, 그리고서 2015년부터 해가지고 지지를 좀 해줬던 이런 의미 있던 구간이기는 하거든요. 거기다 이제 뭐 최근에 전저점도 이탈을 해가지고 600 언더 구간들은 또 이제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500이라던가 550이라던가 RSI 과매도랑 좀 지켜는 볼 것 같은데, 지수에 대해서는 일단은 좀 코스닥 기준으로는 부정적으로, 그리고 코스피도 사실상 3전이 힘을 줄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일단 그냥 미증시의 조정이라는 큰 키워드 안에서 우리나라랑 디커플링이 될지 아니면 또 커플링 돼서 더 밀릴지 가봐야 되긴 하지만, 일단은 뭐 항상 대비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으로 악조건을 좀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게 매매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식은 긍정적으로 생각할 때는 조금 두들겨 맞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저는 항상 최악의 상황은 어떻게 가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을까, 이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해두거든요. 안 오는 경우도 많죠. 근데 오면은 그거는 오히려 남들보다 훨씬 더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엔캐리 트레이딩입니다. 엔캐리는 사실 1번보다는 조금 덜 하기는 해요. 그래도 엔캐리 트레이딩 공포감. 일본은 금리 인상을 일단 내년에 무조건 할 거거든요. 25년에 무조건 할 텐데, 이미 한번 시장에서 8월 5일 지수 투매를 좀 만들어냈었죠. 해가지고 요날 요거 엔캐리 트레이딩 공포감으로 미국이 6% 7% 선물 밀렸고 했는데, 일단 이미 한번 만들었던 이슈여가지고 이 정도로 크지는 않을 텐데, 글로벌 증시에 좀 단기간 변동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슈이지 않나. 그리고 세 번째는 좀 번외인데, 환율이 이제 뉴 노멀이라는 표현들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사실상 이게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1300 중반 초반 이게 좀 이제 평범했다면은, 이제는 1400에서 1400 초중반 이 구간을 좀 생각을 해둬야 될 것 같고, 1500 전후는 좀 당국에서 개입
하는 모습이 계속 있지 않을까 싶어요. 얼마 전에도 1480원 거기서 이제 좀 끌고 내려왔는데 일단은 1500만 좀 과하게 돌파한다. 그런 거는 오히려 단기적으로 좀 지수 밀리면서 1500 돌파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자리는 또 해볼만 하지 않을까. 물론 이제 1500 안 넘는 게 제일 좋겠지만 일단은 환율은 뉴노멀 새롭게 이제 좀 상향 편준화 요거에 눈높이를 맞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올해 지수는 안 좋았지만 내년에 이제 돈 벌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돈 벌기 위해 뭐가 중요하냐, 내년 이 부분인데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생각했을 때 내년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종목 압축이 일단 정말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기다림입니다. 이 두 가지 키워드가 내년 2025년에 국장에서 돈을 벌기 위한 핵심 키워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24년에 다들 힘들다 힘들다 지수만 보면은 사실 거의 뭐 안 좋죠. 안 좋은 장이고 힘들다 힘들다 했어도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그런 강했던 테마들 저거 말고도 분명히 더 있었죠. 많았었고 천천히 돌아보면은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런 다양한 테마들 하락장 지수는 하락했음에도 다양한 주도 테마들과 주도주들은 항상 존재했다라는 거. 그리고 주도 테마와 주도주들은 무슨 말이냐? 결국 기회라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돈 벌 수 있는 애들이라는 거예요. 주도 테마와 주도주들은. 이것조차 없으면은 그 주식시장은 떠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처음 설명드렸던 것처럼 돌아보고 나니까 보이는 게 많죠. 로봇, 반도체, AI부터 해가지고 뭐 바이오, 재건 테마, 그 다음에 정치 테마도 연말에 조기 대선 생기면서 엄청 강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 우리나라 시장은 특히 지수가 하락을 해도 할만한 테마와 할만한 주도주는 웬만하면 있어요. 혹은 없더라도 한 달, 두 달이면 생깁니다. 그래가지고 시장이 좋을 때, 자, 시장이 좋은 경우에는 강한 테마와 강한 종목 등장 빈도가 높아집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충 물려도 탈출 기회를 잘 줍니다. 세 번째, 생각보다 깊게 안 밀립니다. 네 번째, 더 큰 시세를 줍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이거거든요. 근데 그럼 반대로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어떨까요? 반대겠죠? 1. 강한 테마와 강한 종목 등장 빈도가 낮아집니다. 두 번째, 대충 물리면 높은 곳에서 대충 물린다? 탈출 안 시켜줍니다. 즉, 이 말은 뭐예요? 대응이 더 섬세해져야 합니다. 세 번째, 생각보다 더 하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평상시 일반적인 평범한 장보다 하락을 한 번, 두 단계, 한 단계, 두 단계 정도 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첫 매수 자리가 중요하고 비중도 중요해집니다. 첫 매수를 높은 자리에서 한다거나 혹은 비중을 첫 매수에 많이 하는 순간 매매가 버거워질 수 있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줄 때 챙겨야 합니다. 요 네 가지를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 이런 내용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은 그래도 2025년이 아마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25년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 좀 틀려가지고 정말 미친 듯한 상승장이 좀 왔으면 합니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어도 틀려가지고 사람들이 얘 뭐 시황도 잘 못 본다. 차라리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시장이 막 상승을 했으면 좋겠는데 일단은 코인장 쪽은 트럼프 덕에 좀 활활 불타오를 수도 있지 않나 이 생각도 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코인을 조금
뭐 크게는 못할 것 같고 조금이라도 일단은 뭐 손은 대봐야 되나 이 생각은 하는데, 그 다음 내부적으로 뭔가 크게 개선될 포인트가 없어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이 두 가지 키워드, 더 강한 테마, 더 강한 종목들에서만 매매하려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습관을 키우셔야 돼요. 그리고 시장이 안 좋다 보면은 지수 과매도 구간의 등장 빈도가 높아지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접근할 수 있는 예수금에 대한 관리, 그게 이제 기다리는 거죠. 비중 조절, 예수금 관리. 내가 지수 하락을 맞출 수 있으면 좋은데 항상 베팅이 된 상태에서 지수 하락을 겪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올해는, 25년은 크게 돈 벌려는 것보다 평상시에 예수금을 좀 많이 빼뒀다가 남들이 비명 지르고 뭐 RSI 과매도든 와 이건 좀 너무한데 막 500 막 600 깨고 그럴 때 이제 예수금을 투입할 수 있게 그런 예수금의 관리, 이것만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지수 하락장은 오히려 예수금 관리만 하면은 수익 내기는 또 편하거든요. 등장 빈도가 막 높진 않아도 하락할 때 예수금만 있으면은 오히려 훨씬 좋은 종목들, 강했던 종목들을 남들보다 절반 이상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좀 한다면은 남들이 아무리 지옥 같다 하는 국장에서도 좀 수익을 내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올해 복귀를 잘 하셔야 돼요. 올해 시장에 좀 연장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주식 시장 뿐만이 아니라 부동산 등 재테크 시장은 항상 개인들 대다수가 부정적으로 볼 때 지나고 나면은 항상 기회였습니다. 당연한 건데 항상 기회였어요. 지나고 나면은. 자, 그래서 힘든 2024년 고생 많으셨고 올 한 해 마무리 잘 하셔가지고 밝은 2025년, 을사년이라고 하죠. 또 청사, 푸른뱀의 해라고 하는데 새해를 좀 맞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해 동안 다들 감사했습니다. 아프지 마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